권소희 장편소설 독박골 산 1번지 제2화 어떤 표정. 원치 않은 일을 과감히 그만둘 수 있다는 건 성공만큼이나 대단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내의 몸을 주무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었다고 기뻐할 수는 없었다. 내가 빠져나온 그곳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 밑바닥을 핥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깥 세상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돌아갔었다. 그런데 나와 무관했던 세계가 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었다. 누군가는 평생을 매달려도 오지 않을 명성이 마치 부고장을 내밀듯 불현듯 찾아온 것이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기도 해서 희망은 어쩌면 죽음의 다른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내 처지에 쏟아지는 관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내가 받은 플리처상과 불운과 대등하다고 여겼었다. 만약에 그 운명이 수상이 의도된 일이거나 계획된 일이었다면, 아니 결단코 그건 아니다. 단언컨대 챙이 당한 폭행은 우리들 사이에선 흔하게 일어났던 일상이었다. 다만 한쪽 눈이 퍼렇게 멍든 챙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었던 나는 무지막지하게도 생각이 없거나 사이코처럼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 해도 내가 유명세를 얻는 만큼 목숨을 끊은 챙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갚을 길이 없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챙 대신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 길만이 챙에게 빚을 갚는 일이라고 여겼다. 나는 독이 오른 싸움닭처럼 푸드덕거리며 남들이 보지 않거나 외면해버린 세상 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카트에 페트병을 잔뜩 싣고 가는 백인 할머니에게서 자존심의 몰락을 보았고, 다리 밑 깔아놓은 노숙자들의 매트리스를 치우는 미국 경찰의 모습에서 무자비와 노숙자에게 칠면조 고기를 나눠주는 모순의 웃음을 읽었다. 어쨌거나 풍요로운 물질이 쏟아낸 폐기물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도시 뒤편에 자리 잡았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이 눈길이 가지 않은 곳에 노숙자들은 살고 있었다. 보기 좋은 풍경이나 멋들어진 순간 포착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너무 흔해서 지나쳤을 일상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다. 지른내 나는 후미진 뒷골목을 쏘다니고 역한 냄새가 익숙할 정도로 헤집고 다니며 카메라 렌즈를 들이댔다. 그런데 내가 찍은 사진에 세상이 반응했다. 예술이 뭔지도 모르는 내게 예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인권이라는 타이틀로 나는 포장되기 시작했다. 잡지사에서는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고통이라며 머리를 흔들며 내가 찍은 사진들의 돈을 지불했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찍은 사진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내게서 고통을 보기 원했다. 도시는 늙어갔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고 방치돼갔다. 길어서 쓰러져 잠을 자는 어떤 인생은 아침을 맞이했고 어떤 인생은 더 이상 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죽음을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천천히 죽음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는 연민만으로 접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마저도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중이었다. 그들에게 품었던 연민이 주제넘은 간섭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Hello, may I speak to Joy Flynn? Yes, speaking. Yes? 맞군요.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지요? 여기는 총영사관인데요. 서울에서 문화체 관광부 후원으로 아름다운 서울이라는 테마로 각 장르별로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부분에서는 조이 플린 선생님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내는 게 뭐 문제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선생님의 거취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 네. 그런가요? 이번 기획은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선생님같이 세계적인 작가가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저희 모두의 의견이니 꼭 수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체류하는 모든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될 겁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국가로 기속되겠지만 그것도 충분한 보상이 지원될 것입니다. 내가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만한 대우면 나로선 과분할 따름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 결정하기가 그렇네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연히 한국에 오셔야죠. 글쎄요. 선생님은 한국의 자랑입니다. 세계 정상에 계신 선생님을 모신다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일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수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러시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덜커덕 생산 라인 벨트가 끊어지듯 생각이 뚝 멈췄다. 시계 초침처럼 머릿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맥박이 덜컥덜컥 소리를 냈다. 딱 한 번 내가 한국인이라는 신문 기사가 실리긴 했었다. 퓰리처상 수상의 한국계 미국인이 타게 됐다는 헤드라인 때문에 내 존재가 한국까지 알려졌는지는 몰라도 내가 세상에 알려하는 건 흑인에게 얻어맞아 일그러진 챙의 얼굴뿐이었다. 그거 이외에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건 없다. 한국, 밀쳐놓은 기억들이 희끄무리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국을 간다니 살아서는 절대로 갈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 죽어서 혼이 되면 모를까. 전화를 끊고도 진정이 되질 않았다. 손끝이 떨리며 추운 날씨에 발가벗고 운동장에 서 있는 것처럼 오한이 몰려왔다. 혓바닥이 벌침에 쏘인 듯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이 기분의 정체는? 나는 눈두덩이 퍼렇게 멍든 챙을 바라보며 물었다. 챙, 너도 이런 기분이었니?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표가 있다 해도 망설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사진 속에 들어앉은 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풀어 오른 눈두덩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끔찍했다. 손님에게 얻어맞아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 내 공간으로 달려온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참혹한 그녀의 모습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옆방에서 그녀가 얻어맞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폭행을 당해도 경찰을 부를 수 없었다. 불법으로 매매출을 하고 있는데 경찰을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딴 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터진 피멍이 가시기 전에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인정머리 없는 나는 카메라 렌즈를 챙의 얼굴에 들이댔다. 찰칵 찰칵 퉁퉁 부어오르는 그녀의 불룩 튀어나온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기만 했다. 사진에 찍히는 그녀의 감정 따위는 헤아리지 못했다. 목숨이 붙어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는 말이 위로가 될 턱이 없음에도 나는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몇 번을 강조했다.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그 흑인 놈이 다시 찾아오면 보여줘야 한다며 폭행당한 챙의 얼굴을 찍었다. 하지만 사진 현상소에 필름을 맡겨놓고도 막상 찾아올 수가 없었다. 차일피일 인화된 사진을 찾아오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그만 챙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챙의 죽음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
그녀의 장례는 아주 조심스럽게 치러졌다. 우리들을 진료하는 한인 의사의 도움으로 그녀의 사망 진단서가 만들어졌다. 얼굴멍이 사그러들 무렵이었으니 부검 결과도 폭행이 아닌 본인의 자살로 처리됐다. 나는 부랴부랴 사진 현장소로 달려갔다. 사진관 직원은 사진을 포장하며 근심스러운 얼굴을 지었다. 이 사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건이 다 끝났어요. 사진을 찾아온 나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챙의 사진을 걸었다. 챙의 장례를 치른 얼마 후 그녀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흑인 놈이 업소에 마침내 나타났다. 챙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큰 놈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너 때문에 그 아이는 자살했어. 이 살인자 같으니라고. 커다랗게 인화된 그녀의 사진을 가리키자 그놈은 어깨를 으쓱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업소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놈이 뒤통수에 대고 동료들은 박수를 치고 통쾌하게 웃었다. You motherfucker! Damn it! You fuck! 그것뿐이었다. 욕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항변의 전부였다. 그러나 욕설마저도 나중에는 후회할 충동에 불과했다. 그 사진 때문인지 챙이 얻어맞아 죽었다는 소문 때문인지 딴 놈도 업소에 찾아오지 않았다. 손님이 끊어지자 동료들이 나에게 눈총을 보냈다. 네 그 끔찍한 사진 좀 이제 뗄 수 없니? 끔찍하다니 언제는 속이 후련하다고 좋아 죽더니만 이제 와서는 끔찍하다니. 의리도 한계가 있었다. 몸뚱이로 먹고 사는 그들에게 인정 따위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진을 떼내어 방안을 걸어 놓았다. 침대 맞은편에 걸려있는 챙의 얼굴은 참혹했다. 그녀의 망가진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손님이 내 방에 들어왔다가 그 사진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나갔다. 어둠이 내린 방안은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사찰처럼 적막했다. 내 방의 어둠은 길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에 앉아 있으니 돈, 자존심, 그리고 현실이라는 삼각구도가 얽혀 갈등을 일으켰다. 손님을 안 받아서 좋긴 하지만 당장 돈벌이가 떨어지니 마음이 흔들렸다.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이미 자존심을 지키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없으니 나를 지킬 명분도 없었다. 챙의 사진을 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위태롭게 운명의 꼭지점 위에 서 있던 어느 날 국제사진 경연대회? 그 우연은 정말로 기적처럼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할 일 없이 아침을 맞이했던 나는 응접실 깊숙이 비친 햇살에 의지해서 손님이 두고 간 일간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한 줄의 신문 광고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챙의 얻어맞은 얼굴을 찍은 사진은 유명한 시사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되었고 그 사진 한 장은 그의 풀리처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솔직히 수상을 기대하진 않았다. 내 주제의 수상이라니 가당치 않았다. 다만 챙의 죽음을 세상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폭로하고 싶었다. 설사 우리 스스로 택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세상을 등져야 했던 여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가 목숨을 끊은 건 그릇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과 사회가 그 책임이 있다는 걸 내 방식대로 말했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외면하는 세상 한구석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너희들은 우리가 쓰레기라고 여기겠지만 우리에게도 인간답게 살아갈 엄연한 인격이 있단 말이야. 어때? 이 사진을 보니까 좀 양심에 걸리지? 죽음밖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었던 챙의 폭행당한 얼굴 덕분에 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난생 처음 거금을 만졌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수 있었다. 나는 음습한 매음이 거르대던 유곽의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퓰리처상의 위력은 대단했다. 파티가 많아졌다. 뜻하지 않은 유명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했다. 화가, 잡지 편집장,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조엔 씨는 어떻게 그런 사진들을 찍게 됐나요? 그들은 잔뜩 의혹을 품고 나를 떠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앞에 던져진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집요한 관심에 태어난 척 했지만 내심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알게 된다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대하듯 역겨운 표정을 지을 게 뻔했다. 그들에게 나의 과거는 나노 테크놀로지 발견보다도 더 충격일 테니 X축에서 A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나 Y축에 붙어 새로운 B가 될 확률이 있다고 관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던 나를 자신들의 영역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나를 죽혀세우고 손을 벌려 나를 맞아줄지 모르지만 내 전직을 알게 되면 언제라도 나를 바닥에 끌어내릴 수 있는 냉수적인 사람들이었다. 챙의 폭행당한 끔찍한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들은 어떻게든 내 과거를 캐고 싶어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 이름이 조앤 플린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양미래, 가끔 내 이름을 읍조려 본다.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내 이름을 나직이 불러본다. 이름을 바꾼다 해도 나는 양준만과 기른여 사이에서 태어난 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X축과 Y축에서 만나는 꼭지점에서 출발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튀었든 출발을 했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지나온 삶은 과거라는 불미스러운 발자국을 남겼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미국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다. 주저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존재감 없던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무슨 대수인가? 필요에 의해서 취득한 국적이지만 나에게는 미국 시민과 한국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조앤 플린으로 살아가든 양미래로 살아가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버텼다는 것이다.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빵을 먹고 살든 밥을 먹고 살든 생명이 붙어있다는 건 소중한 일이다. 나는 살아야만 했다. 정말로 살고 싶었다. 유명세를 타게 되니 그 위세는 멈출 줄을 몰랐다. 영사관에서 걸려온 전화도 따지고 보면 그 명성에 딸려온 옵션이었다. 어떤 표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은 팔을 뻗어 밑바닥에 있던 나의 비루한 인생을 단숨에 지상으로 끌어내었다. 모두가 챙의 덕이다. 그녀의 죽음으로 나는 인생의 전환점, 운명 자체가 바뀌고 말았다. 챙은 내게 로즈마리 화분뿐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다. 찬우를 다시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음은 제3화 돈을 줍는 비둘기가 이어집니다.